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DW 주식클럽 공대원 대표, 오리돌딩스 권영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뜨거운 뉴스들, 뜨거운 종목들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네이버 정말 뜨겁죠. 두나무 품고 글로벌 가상자산 공룡기업 초읽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편입하면서 앞으로 초대형 금융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11%나 네이버가 움직였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공시를 통해서 두나무와의 주식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논의를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물밑 작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우선 네이버가 오늘 11%나 오를 수 있었던 건 네이버 파이낸셜에 두나무를 편입하게 되면 이 나오는 그 결합체가 받게 될 밸류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2025년 PER이 20배입니다. 자, 근데 같은 구조의 사업을 하는 피어 그룹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로빈후드 73배, 코인베이스 76배. 20배인 네이버가 너무 초라하죠. 그만큼의 밸류를 앞으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 11%를 끌어올린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파이낸셜의 지분을 75%를 갖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두나무를 현재 좀 편입하는 구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75% 지분은 50%만 내려도 두나무의 1년 이익이 10조 정도 되니까 5조 정도를 갖고 올 수 있다. 지금 네이버의 영업이익에 5조를 추가한다. 11%의 주가 상승 충분히 좀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대원 대표님, 앞으로 네이버의 흐름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뭔가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왠지 오히려 좀 추석 이후로 본격적으로 달려가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월 초쯤에 양사가 이제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몇 대 몇으로 비율을 갖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뭐 실망 매물이든 혹은 추가 슈팅이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두나무는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 12%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에 네이버는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두나무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두나무는 떨어지고 반면에 네이버는 올라간 그런 배경인데요.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를 좀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상장이 어려워서 지금 8년 동안 상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에 좀 손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여부에 따라서 차후에 네이버라든지 더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10월 달에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 2차 법안을 또 제출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상승 초입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26만 3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 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라인인 29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내일 시장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현재는 좋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입이라고 시작을 그렇죠. 하고 있고 5파 정도 이제 시작한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점까지 충분히 10월 달에 기대감 힘입어서 오름세를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10월 달에 이사회를 열 때 어떻게 비중이 이루어지고 이게 불발되는지 이어지는지 그 여부까지도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뉴스입니다. 네이버의 두나무 편입,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 26만 3천 원, 장기로 봤을 땐 전고점 29만 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용호성과 프리토크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니까 그때까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일 만에 되찾은 K로봇의 힘,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엔진 풀가동. 정말
로봇 대장주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는 로보티즈인데요. 자, 오늘 로보티즈는 마침 쉬어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붙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이 홈 로봇, 이 볼리가 이제 앞으로 기정사실화돼서 이쪽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50년이에요. 앞으로도 25년 이후인데 모건 스탠리가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논평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또 밸류를 올려가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건데요. 자, 권영호 대표님 보셨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좀 밸류를 받아가는 구간에 왔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상승 기류는 좀 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로봇의 섹터의 밸류를 부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로봇 섹터가 시장이 굉장히 이 섹터가 순환매가 좀 잘 되는 시장에서 네.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만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이걸 보면서 언제 가나 이 종목은 답답하죠, 정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슈를 만나서 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온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의 그 최대 주주 이슈로 부각을 받아서 그렇죠. 12만 원대에서 48만 원대까지 한 4배가 가까이 갔다가 조정을 오랫동안 맞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성에 대한 어떤 그런 최대 주주 모멘텀이 아니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체적인 어떤 이슈와 재료를 만나서 좀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딱 그 이슈가 AI 양팔 로봇 자동화 솔루션 그쵸. 이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고, 지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로봇 자체가 이제 미세한 오차를 처리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고요. 이게 차량 헤드램프 커넥터랑 이 더스트 커버 체결 같은 이제 고난도 조립 체결 공정에 투입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도 현대차라든지 이런 제조업 공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향후 자동차나 어쨌거나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지금 노란봉투법이랑 4.5유제 근무 그쵸. 이거랑 만나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무거운 종목들은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중요한데, 그쵸. 외국인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단기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종가를 지켜주는 흐름이라면 네. 내일 시가 부근에서도 좀 흐름 보면서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7만 원 정도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27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목표가 37만 원까지 얘기했습니다. 짧게만 여쭤보자면은 지금 그래서 로보티즈가 오늘 상승세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세를 탄 건 맞는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로 잘 갔던 뭐 로보티즈도 있고요, 뭐 하이전 RNM 이쪽도 있는데 어디가 더 현재 매력적이세요? 저는 일단은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단기적인 어떤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앞으로 시세를 좀 바꿀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시점부터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오.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9월의 영광은 잊어라. IBM 바이오 상승분 토해냈다. 씁쓸하죠. 9월의 상승분 영광을 반납했습니다. 어제 파월 연설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대형 제약바이오에서 하락 종목들이 많이 속출했는데요. 알테오젠의 모습을 보고 이런 AB바이오 같은 동생들이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밤 P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물가가
잡힌다면 지금의 우려들도 많이 좀 불식이 될 것 같은데요. 공대현 대표님, 에비엘바이오를 비롯한 지금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약바이오는 현재 매월마다 학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를 앞두고 있고 11월 달에는 면역항암학회 그리고 12월 달에는 혈액학회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생물보안법도 하원이 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더 이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하락세가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된 그런 모습을 네. 띠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지 않을까 관세다. 싶습니다. 최근에 일전에는 의약품 관세를 얘기했었고 오늘 기준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주사기라든지 혹은 마스크라든지 뭐 병원 침대라든지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걸 관세를 부과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좀 고개를 숙이는 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ABL 바이오 말고 개인적으로는 LNC 바이오를 좀 보는 게 리투 관련주를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바이오가 생각을 붙긴 했지만 좀 다른 쪽으로. 네, 다른 오, 쪽으로 그래요? 관세를 좀 피할 수 있게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LNC 바이오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중국 역시 무비자 입국을 조만간 허용할 그렇죠. 예정이고 중국에서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대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는 게 강남입니다. 네. 강남에 가서 이제 피부 미용을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LNC 바이오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LNC 바이오의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6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52,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C 바이오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체가 될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주세요. 7년의 기다림, 펄어비스. 붉은 사막 출격 임박. 일각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붉은 사막 아니고 늙은 사막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내년 3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신작 발표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11%대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6% 이하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권영호 대표님, 자 앞으로 이 펄어비스 트레이딩 전략 좀 어떻게 볼까요? 내년 3월 6개월 남은 상태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붉은 사막이라는 이슈를 받아서 앞전에서 장대음봉에 네. 그 거래가 터졌던 날에 그 시가를 오늘 좀 약간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나타났던 장대음봉이 있었던 이유가 실적이 적자가 계속되는 어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지금 보통 쌍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안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에는 못 믿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전략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일단 못 믿겠다, 믿는다라는 걸 넘어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 뭐 못 믿으실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왜냐하면 주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응을 수급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쵸.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일부 반영된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응하려면은 어떤 쌍바닥을 그린다라거나 어떤 기술적으로 네. 신호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펄어비스 이야기까지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과의 다음 종목 열어주세요. CJ 이재현 회장
파티 스캔들 여파의 주가 흔들. 자, 디스패치에서 오늘 단독으로 CJ 이재현 회장의 추문을 공개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CJ 최근에 올리브영도 있어가지고 이 최근에 이 CJ 지주사를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공대현 대표님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올리브영이 주는 밸류가 이 추문과 관련된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쇄할 수가 있고 주가를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이게 증거가 결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사진으로 찍혔드는 뭐 그런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아직까지 사진이 밝혀진 거는 없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 회장이 주가 방어 차원에서 좀 반박하는 기사 언론 보도를 좀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CJ 역시 지주사 관련주 이외에도 이제 캐대언 인기 때문에 K푸드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같이 동반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CJ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장기 이평선인 6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항상 보여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거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20만 원 부근,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현 대표와 권영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